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문자 논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막판 변수로 좀 부상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짚어보시죠. 글쎄요, 이거를 당원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사실 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총선 전에 1월이라면 뭐 그때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 의향을 밝혔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 지나서 왜 이 시점에 불거졌는지 그건 뭐 의도가 뭔지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짐작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이게 이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시선의 어떤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난 논쟁으로 지금 흘러가서 전당대 자체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이게 다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진위 논란이나 뭐 이런 사실관계보다는 적정한 대응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1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돼서 좀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일십을 했다 이런 논란인 거잖아요. 근데 네. 뭐 지금 와서 이게 좀 다시 부상하는 게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의도라고 해석을 아니 뭐 해봅니까? 지금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타격점도 분명하고 지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이후에 배신 프레임이 사실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떴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아도 보시는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끄집어낸 것도 문제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아요. 네. 이게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짚어주셨다시피 한동훈 후보 역시나 좀 뭐 당무 개입이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도 조금 달랐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주셨단 말이죠. 비슷하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문제의 본질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가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그것을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왜 답을 안 했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왜 중요한 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의사소통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의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란 이 중요한 국면에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선거 개입, 이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시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를 사과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안인 건 맞는데,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런 여당과 이런 대통령실에 이게 지금 나라를 맡겨도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수습할 방법이나 대안도 없이 결국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총선이 패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전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총선 이전의 이 갈등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당대회 결과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지금의 여당의 문제, 대통령실의 문제,
또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모두 쓴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모두 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거세게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한동훈 후보에게 씌우는 방식의 비판이라고 보면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용산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이 국면에서 흘러나왔고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는 사실 이 전당대회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한다 한들 과연 뭐 다른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또 이 윤상현 후보 등이 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당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과 실망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물론 여당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투표에 참가하는 의원들은 그 책임론과 또 이 배신자 프레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이런 공방이 국민의힘 내부에 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 이러다 다 죽는다는 얘기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투영된 거다라는 해석까지 좀 내주셨는데 이번 논란으로 좀 어찌 보면 4명의 후보들 간 경쟁 구도라고 할까요? 결국 뭐 3대1로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의 일환으로 지금 이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 출마를 결심할 시점에 이미 총선 책임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총선 책임 패배 책임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출마 선언 이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흡수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파장은 미치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총선 책임론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 사람이 독박을 쓰고 거기에서 불리한 구도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선거인단도 보면 지금 영남 지역 선거인단이 40% 정도 되고 수도권 지역 선거인단이 3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지역의 선거인단은 사실은 당심도 있지만 국민 민심에도 상당히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시 비화돼서 뭐 결정적인 한 방으로 갈 가능성은 글쎄요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게 전당대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재점화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찌 보면 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건데 아마도 뭐 며칠 있다 여론조사나 이런 데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중대한 길을 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칠 부정적인 파장의 폭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거라면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이미 전제가 됐던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실 공방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실 공방이라는 것은 그 문자 메시지를 다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공개해서 갈 정도가 되면 주소 담기 힘들 정도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적정한 선에서 자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결선 투표로 가는 과정 그리고 경선에서의 뭐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일단락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뭐 일단 이 초반 구도를 흔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비교적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사안은 김건희 여사는 여권에 늘 부정적인 이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항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렇게 왜 관여되느냐? 또 이번 이 전대 역시 용산이나 이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우세 국면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판도 변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거 외에 다른 부정적인 또 다른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이 정도에서 판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초반 이 TV 토론이 반영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3일까지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에 189표 찬성 그리고 한 표의 반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건데 예상대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뭐 지난 5월에 그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가 전날인가요? 그 재표결에 붙여져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부결된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강화된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에 던졌어요.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한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에 야당의 입김을 더 강화시킨 거, 그다음에 특검이 기소하고 나면은 재판 기일까지 정해놨어요. 뭐 1심은 3개월 이내, 2, 3심은 2개월 이내. 이런 식의 독소 조항을 더 강하게 내세운 건 사실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주장대로 대통령께서 뭔가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를 거슬러는 판단이나 이런 걸 해주기를 유도하는, 거부권을 유도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이 반헌법적인 법안을 뻔히 알면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방안이 제2요구권, 이러면 거부권인데 저는 뭐 불가피하다, 거부권 행사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가정하에 만약에 재표결이 다시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좀 그 과정에서도 이탈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존재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뭐 계속 반복적으로 짚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거부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위헌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게 특검 후보 추천권 아닙니까? 근데 드루킹 특검도 그랬고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전부 야당 추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최근의 특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게만 추천권을 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농단 특검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의혹의 핵심인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추천하는 거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만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합리성을 결한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거든요. 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넘어오면 이탈표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지난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뭐 이 분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한 7월 20일경까지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여론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이번 주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불송치됐다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하신 말씀에 딱 부합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안의 모든 원인이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발생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본인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주변이 광범위하게 관여돼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증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이 의혹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실의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경찰 수사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 공언하신 대로 봐주기 의혹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버린 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받아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이런 여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당이 단일 대우로 무조건 간다?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단일 대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8명, 최소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어찌됐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갈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로 치닫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4일날 특검 법안이 통과될 때 이미 그 흐름이 잡혔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서너 분이 찬성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결국은 다 퇴장하고 김재섭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만 남아서 표결에 참여했잖아요. 그중에 김재섭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는 찬성을 하지만 민주당의 독소 조항이 정략적이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한두 분도 비슷한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소 조항이 더 강화된 반헌법적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듣고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정략적으로 동성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만 사실은 자기는 찬성하겠다. 재표결에 가더라도 찬성하겠다고 한 건데 8표를 확보할 방법은 없다. 8표가 이탈할 방법은 없다. 결국 부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19일까지 거부권이 행사될 시한이 있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치닫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해병 순직을 두고 군 장비 파손이다 이런 비유를 좀 했네요. 어떻게 나온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뭐 선동 정치다. 그게 어떻게 사망하고 비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 파손 사고라고 한번 해보자 해놓고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그대로 이제 대입시켰어요. 비유한 거죠. 똑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원의 이 죽음 자체를 장비 파손 정도의 수준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게 분명해요. 부적절했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추진위 원이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들렸고 상식을 가진 분이면 이 사망 해병을 장비에 비유했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부적절했다.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이렇게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사과하면 될 일이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겠다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민주당 그럴 수 있죠. 글쎄요. 조금 더 사려 깊였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맥락을 보면 민주당의 억지예요. 그 전체 태도를 볼 때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자세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경위로 일관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작은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과 과정과 정황을 따져서 수사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장병의 사망 사건을 일주일 만에 수사단이 무슨 조사를 해갖고 다 끌어 넣어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그 절차라든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비유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고요.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걸고 넘어지는 빌미를 준 거니까 사려 깊지 못한 건 맞죠. 그런데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윤리 제소까지 간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